싱가포르에서도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 실험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TY027이라는 치료제인데요. 이거는 치료뿐만 아니라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치료제 중에서도 치료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을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얼른 치료제가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500명이 넘는 역학자와 전염병 전문가 집단한테 일상생활의 20가지 활동에 대해서 당신 같으면 이거를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만약에 한다면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이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신데도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올 여름부터 사회적인 만남을 가질 것이다. 사회적 만남 없이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사회적 만남은 1년 안에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 20가지를 1년 내에 단 한 가지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악수나 포옹 같은 거는 이제 평생 안 하겠다, 이거는 바이러스를 서로 간에 옮기는 행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한 전문가는 본인은 집에서 일하는 게 싫지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실내 공간에서 가장 전파가 쉽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집에서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이들을 여름 캠프에 보낼 것이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위험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런 여름 캠프를 보내는 듯 사회적 교류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답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가 봐요. 많은 나라들이 락다운을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못 만나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다운 풀고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시작했는데 고학년들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 전문가 집단의 42%가 1년 이상 포옹이나 악수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고요. 6%는 2번 다시는 앞으로 절대 안 할 거다라고 답을 했대요. 서양에서는 흔한 악수나 포옹 문화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전골이나 찌개를 그냥 각자 개인이 먹던 숟가락으로 퍼먹긴 했지만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국자가 따로 나오잖아요. 덜어먹을 그릇도 따로 줘서 각자 떠먹긴 하는데 문제는 반찬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먹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면 서로의 침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반찬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반찬을 담을 수 있는 조그만 식판 같은 걸 각자 줘서 반찬을 그냥 먹을 만큼 조금씩만 덜어 먹고 안 남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음식 쓰레기도 줄 것 같고 이런 비말에 의한 감염도 확실히 줄어들 것 같거든요. 싱가포르 대통령은 말레이계 대통령이에요. 할리마 야콥 대통령인데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잃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부에서 일자리 TF 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님이 일자리 TF를 만든 김에 보통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만 구성하지 말고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이번 기회에 같이 구성을 좀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들이라고 어떤 별도의 대우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똑같이 평범한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안해보라고 했거든요. 할리마 여사가 장애인들 부모님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거래요. 왜냐면은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걸 제일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도 더 가까이 그들하고 있어야지 어떤 오해나 편견 같은 걸 버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함께 살아야지만 그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눈에 안 보이고 내 옆에 없으면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고 같이 일하고 그래야지만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라서 다른 인종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고의적으로 어떤 인종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글을 남기거나 하잖아요. SNS나 이런 데다가요. 그러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혹은 2가지가 다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글에 약간 폭력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혹은 그 2가지 벌칙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중국계 싱가포르언이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글을 인스타그램에 남긴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는데요. 경찰은 성명에서 싱가포르에서 인종과 종교의 화합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 간의 악의와 적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KFC 직원한테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되게 심한 말을 했거든요. 뭐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뭐 너네 가족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도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고의적인 괴롭힘, 무력 사용, 안전거리 제한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KFC 직원한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한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직원이 오다를 이분이 하려고 했는데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참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갑질하는 사람들은 좀 제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베 총리가 G7 중 일본이 주도해서 홍콩 정세에 대한 성명을 내고 싶다고 말하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는 아베 총리는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유일한 군사 동맹국인 미국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점점 더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도 중국인가 봐요.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파트너도 중국이고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도 중국이거든요. 세계 인구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인도인데 그런데 인도는 우리나라랑 무역 파트너의 10위 안에 아직 못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인구수 세계 2위 인도랑 세계 4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하고 남아시아 쪽 국가들과 좀 교역이 빨리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같이 협력하면은 서로한테 좋을 것 같거든요.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런 식으로 갈등 겪는 거를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다 관련이 있어서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도 중국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되었고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도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멕시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사로 다시 돌아가면 일본은 국경 통제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중국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발표를 했대요. 신규 사례가 0으로 떨어진 베트남과 뉴질랜드 등 국가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없는 국가를 오가는 항공기를 재개 허용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30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없는 나라가 흔치는 않은데 그러면서 얘기한 나라들이 중국 광저우, 도쿄, 서울, 대만, 라오스, 캄보디아 등한테 우선권을 줄 것이다 라고 베트남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뉴질랜드는 어떠냐, 어떤 제한 같은 걸 다 풀었잖아요.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추가 감염자도 안 생기면서 그 사이에 감염돼서 입원되어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퇴원해서 현재 바이러스 감염자 0명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제한을 다 푸니까 사람들이 포옹하고 키스하고 쇼핑하고 파티하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리고 관중수 제한 없이 경기장에서 프로스포츠를 관람하게 하는 아마 첫 번째 국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 감염자가 더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세계에서 한 나라 감염자가 0명이 되는 나라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의공항에 DFS를 대신해서 들어온 게 롯데면세점이에요. 롯데면세점 창의공항에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매장을 연다고 합니다. 아이샵 창의닷컴에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일부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안 해도 싱가포르 거주자면은 아이샵 창의닷컴에 들어가서 롯데 면세점에서 파는 주류나 담배를 살 수 있나 봐요. 북한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미국이 성공적인 대선을 원한다면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권종건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면 이를 말리려고 혈안이 돼 있지만 시들해 보이면 또 행동으로 옮기는 미국의 양면성에 신물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혹시 얘네가 다시 한국이랑 뭔가 대화를 재개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면 이를 말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미국한테 경고를 한 거잖아요. 이번에 또 다시 남북관계가 어떤 얘기를 해보는데 너네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인가 라고 저 혼자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멜버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한 남성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시위를 하는 건 좋은데
바이러스 제한을 위한 어떤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호주도 사실은 원주민이 살고 있던 땅을 유럽인들이 넘어와서 원주민들 학살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주인처럼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호주 원주민들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됐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예전에 학살을 당해서 매장된 장소가 있는데 거기 백인 지도자들의 동상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철거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했는데 모리슨 총리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세워진 동상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톤 씨라는 사람인데 원주민 권리를 부정하는 국가 헌법 초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래요.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동상이 철거가 됐는데요. 이 콜럼버스 동상을 철거한 사람들이 미국의 원주민 운동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메리칸 인디안 운동가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콜럼버스 동상을 치워달라고 했었대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콜럼버스가 어떤 탐험가이고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추앙받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인디안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조상들의 어떤 식민지화와 대량 학살을 한 인물이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 식탁 위에 있는 세계 지도랑 우리나라 지도거든요. 세계 지도는 저희 딸이 엄마 꿈이 세계 여행이라고 세계 지도를 작년에 생일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북미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건너가서 지금은 백인의 국가가 됐어요. 남미도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들이 건너가서 남미도 백인의 국가가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프리카 중에서는 남아공이 거의 백인 국가나 된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되고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원주민이 있었지만 다 지금 백인 국가가 됐잖아요. 요만한 유럽 대륙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그리고 크게 다 백인 국가가 현재 된 거예요. 제가 지도를 보다가 더 놀라웠던 게 여기 보시면 조그만 섬들 있잖아요. 여기가 남미의 섬들인데 이 조그만 섬은 영국령이고 여기 보시면 다 영국령이에요. 남미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들도 다 영국령입니다. 중미 옆에 있는 섬들 중에는 프랑스령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령도 있고요. 아프리카 옆에 섬들을 보시면 프랑스령이 많아요. 이번에 일어난 운동이 단지 그냥 흑인에 대한 인권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인권운동으로 발달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든 인류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잘못을 되돌이켜 보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로 좀 발전된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그러면 좋겠는데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네요. 일본도 일본이지만 도대체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녀상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정의연과 윤미향이 없어지고 소녀상이 없어지고 하면 사람들 기억에서 이제 서서히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게 일본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사회 운동들이 좀 더 발전된 형식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수요 집회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위안부 할머님들을 지지하는 어떤 모임이 더 많은 공감을 얻고 더 많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냥 몇몇의 목소리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라는 대한민국 전체의 목소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